여러분, 아침을 거르고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여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밥 한 끼 덜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라고 믿었죠. 하지만 몇 주 뒤 거울 속 내 모습은 더 무겁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제 환자, 69세 김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단팥빵과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뱃살은 줄지 않고 무릎은 아프고 피부는 칙칙해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가요 하시며 한숨 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꾼 뒤로 2개월 만에 기름이 빠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며 손주들과 공원을 거닐 때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되셨죠. 믿기 어렵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비결을 나눕니다. 아침 식사로 뱃살을 빼고 피부를 맑게 하며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승호, 85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건강한 노년의 비밀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아침을 걸으며 바쁜 진료를 소화했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보양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 몸에 주는 작은 선물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선물입니다. 아침 식사를 올바르게 하면 지방이 자연스럽게 줄고 피부가 젊어지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뱃살, 피로, 당뇨, 피부 노화로 고민이 많으시죠?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맞춤 선물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팥빵을 드시며 이 정도면 건강식 아니냐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혈당이 오르내리고 허리 통증은 심해졌죠.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빵 대신 계란 하나, 토마토 반 개, 그리고 찐 단호박 한 조각.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개월 뒤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몸이 가볍고 손주들하고 계단 오르기도 거뜬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침 식탁에서 시작되는 작은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3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뱃살을 자연스럽게 빼는 아침 식사 비법. 둘째,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만드는 식품들. 셋째, 하루 5분으로 활력을 되찾는 간단한 운동법. 이 모든 건 여러분의 부엌과 거실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자, 먼저 왜 아침을 걸으면 뱃살이 더 찌는지 그 비밀부터 풀어볼까요, 여러분? 아침을 걸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믿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젊은 의사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밥 한 끼 덜 먹으면 뱃살이 줄겠지 하면서 바쁜 아침을 커피 한 잔으로 때웠죠. 하지만 몇 달 뒤 거울 속 제 몸은 더 무겁고 피로감만 쌓였습니다. 제 환자 72세 김만수 어르신도 비슷한 길을 걷고 계셨어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밥 2공기를 드시다 보니 무릎이 아프고 허리둘레는 늘어나고 늘 피곤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요?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몸을 망치는 함정이었던 거죠. 왜 아침을 걸으면 오히려 살찐 몸이 될까요? 우리 몸은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진 것처럼요. 그러면 몸은 먼저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 즉
에너지 비축분을 끌어다 씁니다. 문제는 이 글리코겐이 금방 바닥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뭘 태울까요? 놀랍게도 지방 대신 근육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칼로리 소각로 같은 존재인데 이게 줄어들면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몸이 쉬면서도 태우는 에너지량이 뚝 떨어집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를 보면 아침을 걸은 사람들의 80%가 1년 안에 체중이 다시 늘었다고 해요. 왜냐고요? 근육이 줄어든 몸은 평소처럼 먹어도 칼로리를 태우지 못하고 그 칼로리가 고스란히 뱃살로 쌓이기 때문이죠.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어르신은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배고프니까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하시며 김치찌개에 밥 2공기를 드셨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체중은 3kg 늘었으며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물었죠. 아침에 뭘 드시면 기운이 날 것 같으신가요? 어르신은 웃으시며 글쎄요, 그냥 귀찮아서 안 먹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아침은 바쁘고 밥 차리는 게 귀찮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어르신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굶기의 함정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비상모드로 들어가요. 에너지를 아끼려고 대사를 느리게 하고 근육을 희생시키죠. 그러다 점심이나 저녁에 밥을 먹으면 몸은 그 칼로리를 태우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하려 듭니다. 이게 바로 요요 현상의 뿌리예요. 빠르게 살이 빠졌다가 더 빠르게 다시 찌는 거죠. 제 환자 중 68세 최영숙 할머니도 비슷했어요.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떡과 과일을 드셨는데 1년 만에 5kg이 늘고 혈당까지 불안정해지셨어요. 선생님, 뭘 잘못한 걸까요? 하시던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아침을 거르는 건 건강을 갉아먹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요. 여러분,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하루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느라 느려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더 쌓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함정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며 아침 식사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만수 어르신도 최영숙 할머니도 그 비결을 실천한 뒤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어요.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올바른 아침 식사입니다. 자, 이제 그 비결의 첫걸음, 아침 식사가 왜 우리 몸의 시동 버튼인지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아침 식사를 떠올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니면 급하게 마신 커피 한 잔. 저는 50년 전 병원에서 바쁜 아침을 보내며 커피와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우리 몸의 하루를 깨우는 시동 버튼이라는 걸요. 올바른 아침 식사는 몸을 가볍게 하고 에너지를 채우며 하루 종일 활력을 줍니다. 반대로 잘못된 아침은 피로와 배고픔, 단 음식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죠. 오늘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비결, 그리고 그 비결로 삶이 달라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 식사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밤새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해요. 아침에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태우는 엔진이 가동됩니다. 먼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점심때 갑자기 배고픔이 몰려오고 달달한 간식을 찾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된 아침은 식욕을 부드럽게 조절해 과식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난 70세 이오키 할머니는 아침에 달콤한 시리얼을 드셨는데 오전 10시만 되면 피곤하고 배고프셨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 기억나요. 저는 할머니께 아침 식사의 비밀을 알려드렸고 그 뒤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황금식품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하나 200강륨 정도면 고작 35kg짜리밖에 안 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배고픔을 오래 잡아줍니다. 게다가 토마토에 든 리코펜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름을 줄이며 얼굴의 생기를 더하죠.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피부 노화를 20%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토마토에 계란을 더하면 완벽한 아침이 됩니다. 계란은 단백질 6을 채워주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곁들이면 리코펜 흡수가 30도나 높아진다고 하니 이 조합은 지방 연소와 피부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마법 같은 식사예요. 이 조합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제 환자 67세 박정숙 할머니는 아침마다 잼 바른 식빵을 드셨어요. 빵이 간편해서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혈당이 불안정하고 피부는 칙칙해지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토마토와 계란볶음을 추천드렸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계란을 스크램블한 뒤 토마토를 넣어 살짝 볶는 거예요. 소금 한 꼬집으로 간을 하면 끝. 이 간단한 식사를 시작한 뒤 할머니는 6주 만에 체중이 3kg 줄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이제 아침마다 손주들 얼굴을 보며 미소 짓게 됐다 고 하시던 그 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올바른 아침 식사는 몸의 대사를 깨우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태웁니다. 토마토의 식이섬유는 배고픔을 억제하고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며 칼로리를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리코펜은 피부 세포를 보호해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주름과 잡티를 줄여줍니다. 이 모든 걸 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요리 없이 여러분의 부엌에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50년간 1만 명 넘는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아침 식사는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토마토 반, 게와 계란 하나로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자, 이 비결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침 식사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오늘은 그중 한 분, 70세 초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찰떡 한 조각과 과일 주스를 드시며 이 정도면 건강식이지 라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허리둘레는 점점 늘고 피부는 칙칙해졌으며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요? 하시며 한숨 쉬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꾼 뒤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옥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찰떡과 과일 주스를 드셨어요. 떡은 입에서 사르르 녹고 주스는 달콤해서 아침을 간편히 해결할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젊었을 때도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식단에 있었습니다. 찰떡은 고밀도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 주스는 과당이 많아 혈당을 급등시키고 식이섬유는 적어 포만감이 금방 사라지죠. 이렇게 혈당이 오르내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몸은 들어오는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하려 듭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허리 둘레가 3cm 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졌으며 손주들과 공원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물었죠. 아침에 뭘 드시면 기운이 날 것 같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글쎄 그냥 익숙한 걸 먹었을 뿐인데 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아침은 바쁘고 익숙한 음식이 편하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떡 대신 찐 단호박 한 조각, 과일 주스 대신 그릭 요거트 한 컵. 단호박은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피부와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해 배고픔을 잡아주고 소화도 부드럽게 도와주죠. 이 두 가지는 준비도 간단해서 바쁜 아침에 딱이에요. 이 변화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초옥자 할머니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중이 2.8kg 줄었고 허리둘레가 20cm나 줄었어요. 피부는 한결 맑아졌고 아침마다 느껴지던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과 공원 산책이 너무 즐거워요. 예전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주가 뛰라고 해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웃음 뒤에는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할머니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왜 가능했을까요? 찐 단호박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며 점심때 과식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피부 세포를 보호해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잡티와 주름을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 노화가 15% 느려질 수 있다고 해요. 최옥자 할머니는 비싼 화장품이나 보조제 없이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50년간 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최옥자 할머니처럼 아침 식사 하나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복잡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 단호박 한 조각과 그릭 요거트를 준비해보세요.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최옥자 할머니의 변화를 만든 단백질의 힘, 그 비밀을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요? 적게 먹어야지 라는 생각, 아니면 운동을 더 해야 하나 라는 고민. 저도 50년 전 젊은 의사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진짜 열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방 태우는 기계로 만들어주는 비밀 무기예요. 오늘은 이 단백질의 놀라운 힘과 그 힘으로 삶이 바뀐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백질이 왜 다이어트의 열쇠일까요? 먼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점심때 갑작스런 배고픔이나 달달한 간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 제 환자 68세 이정훈 어르신은 아침에 늘 단팥빵을 드셨어요. 빵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오전 11시만 되면 배고프셔서 과자를 찾으셨죠. 그 결과 허리둘레는 늘고 혈당은 들쑥날쑥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피곤하고 배고프죠? 하시던 그 질문에 저는 단백질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단백질의 첫 번째 마법은 열 생성 효과입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칼로리의 25%를 태웁니다. 반면 탄수화물은 10%밖에 안 태우죠. 예를 들어 계란 하나 75kcal를 먹으면 약 18캘가 소화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서도 칼로리를 태우는 이중 효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하루 칼로리 소모가 15% 늘어난다고 해요. 게다가 단백질은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을 줄이고 포만감 호르몬인 펩타이드 YY를 늘립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 과식을 막아주죠. 이정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어르신은 당뇨를 관리 중이셨는데 아침 식사가 문제였어요. 단팥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점심엔 밥을 더 먹게 만들었죠.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와 두유 1잔을 드셔보세요. 계란은 단백질 12개, 두유는 6글 채워주니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죠. 이정훈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1개월 뒤 어르신은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체중이 3kg로 줄었고 혈당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놀아도 지치지 않아요. 그 미소 뒤엔 단백질의 힘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의 또 다른 힘은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요.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찌는 몸이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제 환자 71세 윤미경 할머니도 비슷한 변화를 겪으셨어요. 할머니는 아침에 미숫가루를 드셨는데 배고픔이 빨리 찾아와 간식을 자주 드셨어요. 저는 미숫가루 대신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렸죠.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2배 많고 설탕은 적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딱입니다. 6주 뒤 할머니는 체중 2kg이 줄고 허리 통증도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침 산책이 즐거워졌어요 라며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백질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방 태우는 기계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먹는 즉시 에너지를 태우고 근육을 보호하며 혈당을 부드럽게 관리해줍니다. 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식단 없이도 여러분의 부엌에서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50년간 10,000명 넘는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단백질은 다이어트의 열쇠이자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내일 아침 계란 하나와 두유 1잔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2주 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단백질을 어떤 식품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 식사로 뭘 드시면 하루가 든든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50년 전 병원에서 바쁜 아침을 보내며 커피 1잔과 빵 1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런 아침은 몸을 무겁게 하고 피로만 쌓이게 한다는 걸요. 제 환자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뱃살, 피로, 혈당 문제를 자주 호소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식사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식품들은 비싼 보조제 없이도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하고 피부를 맑게 하며 활력을 채워줍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추천 식품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는 75kcal로 가볍지만 단백질 6g과 비타민 A, B, D, 그리고 칼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이 가득해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영양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계란은 이 빈틈을 채워주는 슈퍼식품이에요. 삶거나 스크램블로 간단히 조리해도 되고 조리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하죠. 제 환자 74세 한미경 할머니는 아침에 늘 미숫가루를 드셨어요. 간편해서 좋다고 하셨지만 점심때면 배고프셔서 간식을 찾으셨죠. 저는 할머니께 계란 2개를 삶아서 아침으로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2개월 뒤 할머니는 혈압약 용량을 줄이고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요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달리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이 2배 많고 설탕은 적어요. 한 컵 150g에 단백질 10기 들어있어 포만감이 오래가죠. 게다가 소화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블루베리나 치아씨드를 살짝 곁들이면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피부 노화를 20%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69세 김영자 할머니는 아침에 설탕 듬뿍 넣은 요거트를 드셨어요. 하지만 혈당이 불안정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했죠.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추가한 뒤 6주 만에 피부가 맑아지고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두부와 두유입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해서 밥을 먹기 힘드신 분들께 딱이에요.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 아침 식사로 부담이 없죠. 두유 한 잔 200ml은 단백질 6을 채워주고 계란 하나와 함께 먹으면 12AB견 단백질을 간편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은 3분도 안 걸려요. 제 환자 71세 박순례 어르신은 아침에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순두부 반모와 두유 한 잔을 추천드렸죠. 2개월 뒤 어르신은 체중이 2kg 줄고 아침마다 속이 편하고 손주들과 산책할 힘이 생겼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두부와 두유는 간단하지만 몸을 가볍게 하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식품, 계란, 그릭 요거트, 두부 또는 두유는 비싼 보조제 없이도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수 있어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근육을 지키며 혈당을 안정시켜 뱃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죠. 저는 지난 50년간 1만 명 넘는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하는 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선물이자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계란 하나와 두유 한 잔으로 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다음으로 그 위험한 메뉴들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뭘 먹으면 건강할 것 같으신가요? 달콤한 잼 바른 식빵이나 과일 주스, 아니면 바삭한 시리얼 한 그릇. 저도 한때는 그런 음식들이 간편하고 건강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았죠.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여도 잘못된 아침 메뉴는 우리 몸을 무겁게 하고 뱃살을 늘리며 피로를 쌓이게 한다는 걸요.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뱃살이나 혈당, 피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아침에 피해야 할 메뉴들과 그 이유, 그리고 간단한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얼마나 가볍게 바꿀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왜 어떤 아침 메뉴가 문제일까요? 흰빵, 떡, 과일 주스, 단 시리얼 같은 음식들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함정이 있어 잊으셔요. 혈당이 치솟으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우리 몸은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과일 주스의 과당은 간에서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과당이 많은 음식을 매일 섭취하면 지방간 위험이 30% 높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혈당이 오르내리면 오전 10시쯤 갑작스런 배고픔과 피로감이 몰려오고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결국 점심에 과식을 하게 되고 뱃살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제 환자 69세 강동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잼 바른 흰빵과 커피를 드셨어요. 간단해서 좋다고 하셨지만 혈당은 불안정하고 오전이면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몸이 무겁죠? 하시며 한숨 쉬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는 어르신께 흰빵의 문제를 설명했어요. 흰빵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지수 GI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건 인슐린을 치솟게 해서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하죠. 게다가 포만감이 적어 금방 배고프시고요. 어르신은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간단한 대안을 제안했죠. 흰빵 대신 통곡물 시리얼과 두유를 드셔보세요. 강동수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통곡물 시리얼은 현미나 귀리 같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만들어져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두유는 단백질 6g로 포만감을 채워줍니다. 준비도 간단하죠. 시리얼 한 컵에 두유를 붓고 블루베리 몇 알을 곁들이면 5분도 안 걸립니다. 6주 뒤 어르신은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2.5kg로 줄었으며 요즘 아침마다 에너지가 넘쳐서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해요 라고 하셨어요. 피부도 한결 맑아졌다고 손주들이 칭찬해줬다며 기뻐하셨죠.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그 미소가 말해줬어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나눌게요. 72세 이영미 할머니는 아침에 떡과 과일 주스를 드셨어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던데 라고 하셨죠. 하지만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적고 과당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떡은 고밀도 탄수화물이라 밥 한 공기보다 칼로리가 높죠.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허리둘레가 늘고 피로감 때문에 손주들과 놀 시간이 줄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통곡물빵 한 조각과 계란 하나를 추천드렸어요. 통곡물빵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계란은 단백질로 근육을 지켜줍니다. 2개월 뒤 할머니는 체중 3kg이 줄고 이제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서 손주들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요 라고 웃으셨어요. 혈당지수 GI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건 왜 중요할까요? GI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반면 흰빵이나 떡 같은 고GI 음식은 혈당을 급등시켜 지방을 쌓이게 하죠. 저는 50년간 1만 명 넘는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아침 식사에서 GI 높은 음식을 피하고 통곡물이나 단백질을 선택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뱃살이 줄어들며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흰빵 대신 통곡물 시리얼이나 계란을 꺼내보세요.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자, 바쁜 아침에도 이 건강한 식사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50년 전 병원에서 바쁜 아침을 보내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한 하루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걸요.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뱃살이나 피로, 피부 노화로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바쁜 아침에도 5분 만에 준비할 수 있는 몸을 가볍게 하고 활력을 채우는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간단한 메뉴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얼마나 밝게 바꿀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가 추천하는 아침 메뉴는 정말 간단합니다. 삶은 계란 2개, 두유 1잔, 그리고 찐 단호박 4조각. 이 3가지만 있으면 준비시간 5분도 안 걸려요. 계란 2개는 단백질 12을 채워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점심 과식을 막아줍니다. 두유 1잔 200ml보다는 단백질 6객과 부드러운 소화로 아침에 부담 없이 딱이죠. 그리고 찐 단호박은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피부와 눈 건강, 심지어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작은 비결이 있어요. 단호박에 올리브유 1큰술을 살짝 뿌리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20% 더 높아진다고 해요. 이 조합은 뱃살을 줄이고 피부를 맑게 하며 하루를 에너지로 가득 채워줍니다. 제 환자, 71세 윤숙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메뉴의 힘을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늘 밥과 김치로 식사를 하셨어요. 밥이 든든하다고 하셨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오전이면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요? 하시며 한숨 쉬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죠. 아침에 밥 대신 삶은 계란 2개, 두유 1잔, 그리고 찐 단호박 4조각을 드셔보세요. 준비는 간단해요. 계란은 전날 밤에 삶아놓고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끝. 두유는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속도 편안하죠. 할머니는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라며 웃으셨어요. 1개월 뒤 윤숙자 할머니는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허리둘레가 4cm 줄었고 피부가 한결 탄력 있어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제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해요. 아침 산책도 거뜬해졌어요. 그 미소 뒤엔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단호박을 좋아하셨어요. 단호박이 달콤해서 디저트 같아요라며 즐겁게 드셨죠.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피부 노화를 15% 늦추고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게다가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아침부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나눌게요. 68세 이금순 어르신은 아침에 시리얼과 우유를 드셨어요. 간편하고 건강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혈당이 불안정하고 피로감 때문에 오전이 힘드셨어요. 저는 시리얼 대신 이 메뉴를 추천드렸죠. 계란은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두유는 소화를 부드럽게 하며 단호박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6주 뒤 어르신은 체중 2kg이 줄고 이제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서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이 메뉴는 준비는 간단하지만 뱃살 감소와 활력 회복에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이 아침 식사는 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요리 없이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계란, 두유, 단호박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5분이면 준비 끝입니다. 저는 50년간 1만 명 넘는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계란 2개와 단호박 1조각을 꺼내보세요.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거울 속 달라진 자신과 활력 넘치는 하루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단한 식단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 걸까요? 중년 비만의 숨겨진 위험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뱃살을 보면서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50년 전 젊은 의사 시절엔 뱃살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1만 명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죠. 비만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적이라는 걸요. 특히 중년과 고령층이신 여러분, 뱃살 때문에 허리 통증이나 피로, 당뇨로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중년 비만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허리둘레가 건강의 거울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비만은 단순히 옷이 맞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의 뿌리죠.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 높고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암 발병률도 30% 더 높다고 해요. 중년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복부 지방이 빠르게 쌓입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감소하면 뱃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그 자리에 뱃살이 쌓이죠. 게다가 나이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예전처럼 먹어도 칼로리가 지방으로 쌓입니다. 제 환자 66세 박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비만으로 당뇨가 악화돼 매일 피로와 혈당 관리에 시달리셨어요. 선생님, 젊을 땐 이렇게 안 먹어도 살찐 적 없는데 하시며 한숨 쉬던 모습이 기억나요. 박 어르신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으셨죠. 혈당은 오르락내리락, 무릎 통증은 심해졌어요. 저는 어르신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아침에 계란 2개와 찐 단호박 1/4조각을 드시고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지겠나 하셨지만 2개월 뒤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혈당이 20% 낮아졌고 허리둘레가 3cm 줄었으며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도 숨차지 않아요 라고 웃으셨어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나눌게요. 70세 김혜숙 할머니는 뱃살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죠. 옷 입을 때마다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아침에 떡과 커피를 드셨는데 이건 혈당을 급등시켜 지방을 쌓이게 했어요. 저는 그릭 요거트와 통곡물 시리얼 그리고 오븐 계단 오르기를 추천드렸죠. 6주 뒤 할머니는 체중 2.5kg 줄고 허리 통증이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손주들 결혼식에서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아요. 이 변화는 아침 식사와 가벼운 운동이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왜 중년 비만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뱃살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에요. 복부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아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찌는 몸이 되죠.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허리둘레는 건강의 거울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1년 뒤 더 큰 후회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침 식사와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민수 어르신과 김혜숙 할머니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계란 하나와 10분 걷기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뱃살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뭘까요, 여러분? 뱃살을 줄이고 싶지만 운동은 힘들고 시간도 없다. 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50년 전 바쁜 병원 생활 속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1만 명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죠.
하루 5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몸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특히 65세 이상이신 여러분, 뱃살이나 허리 통증, 피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도구 없이 집에서도 가능한 코어 복부 운동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운동들은 뱃살을 줄이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레그 레이즈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에요. 하복부에 힘을 주고 등이 바닥에 붙어 있도록 하세요. 처음엔 50회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하복부를 단단히 조여 뱃살을 줄이는 데 딱이죠. 제 환자 73세 정순자 할머니는 허리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며 웃으셨죠. 저는 할머니께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는 레그 레이즈를 추천드렸어요. 하루 5분, 5회로 시작하셨는데 2개월 뒤 허리 통증이 줄고 이제 손주들과 공원 산책이 즐거워요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두 번째는 크런치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상체를 살짝 들어 상복부를 조이는 동작이에요. 목에 힘을 주지 말고 배꼽 위쪽 근육에 집중하세요. 한 세트에 10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상복부를 튼튼하게 해 허리 라인을 날씬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70세 이영희 어르신은 뱃살 때문에 옷 입기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옷을 입을 때마다 속상해요라며 한숨 쉬셨죠. 저는 크런치를 추천드렸어요. 침대 위에서 TV 보면서 5분만 해보세요 라고 했죠. 6주 뒤 어르신은 허리둘레가 3cm 줄고 이제 옷 입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코어 운동은 복부 지방을 15%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세 번째는 트위스트 크런치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팔꿈치를 반대쪽 무릎에 닿게 하세요. 상복부, 하복부, 그리고 옆구리의 복사근까지 자극해 허리 라인이 날씬해집니다. 처음엔 양쪽 5회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제 환자 68세 김옥래 할머니는 뱃살 때문에 허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손주들 결혼식에서 춤추고 싶다고 하시며 웃으셨죠. 저는 트위스트 크런치를 추천드렸어요. 하루 5분, 거실에서 하면 되죠. 2개월 뒤 할머니는 체중 2kg이 줄고 이제 허리가 가벼워서 손주들과 춤도 춰요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 3가지 운동 레그 레이즈, 크런치, 트위스트 크런치는 도구 없이 집에서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복부 지방이 줄고 허리 통증이 완화되며 걸음이 가벼워져요.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코어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10% 높여 칼로리 소모를 늘린다고 해요.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하루 5분의 작은 움직임이 건강한 노년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내일 아침 침대 위에서 레그레이즈 5회로 시작해보세요. 2주 뒤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운동들과 함께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은 뭘까요? 다음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은 해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50년 전 바쁜 병원 생활 속에서 운동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만 명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죠. 하루 10분,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이 뱃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특히 65세 이상이신 여러분, 뱃살이나 피로,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큰 칼로리 소모를 돕는 전신 운동과 다이어트를 망치는 숨은 적, 야식의 위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전신 운동의 힘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허벅지와 엉덩이에 있어요. 이 큰 근육을 움직이면 칼로리 소모가 훨씬 커지죠. 제가 추천하는 건 계단 오르기입니다. 30분 계단 오르기는 약 200kcal를 태우는데 일반 걷기의 2배 효과예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앞 3, 5단을 보며 리듬감 있게 올라가세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숨이 차니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제 환자 70세 이명희 어르신은 뱃살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운동은 젊은 사람들 거 아니에요 하시며 웃으셨죠. 저는 어르신께 집 근처 계단을 하루 10분만 올라보시라고 했어요. 6주 뒤 어르신은 체중 3kg이 줄고 이제 무릎이 덜 아파서 손주들과 동네 산책이 즐거워요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계단 오르기의 비밀은 뭘까요? 이 운동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해줍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해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복부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이죠. 연구에 따르면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복부지방이 15% 줄고 기초대사량이 10% 높아진다고 해요. 게다가 무릎과 허리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제 환자 68세 최영철 어르신은 뱃살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했어요. 저는 계단 오르기를 하루 5분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집 앞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세요 라고 했더니 2개월 뒤 허리 둘레가 사사하며 줄고 이제 허리가 가벼워서 손주들 업고 다닐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다이어트를 망치는 숨은 적이 있어요. 바로 야식입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적으니 먹은 칼로리가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야식을 먹으면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은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나 식욕이 폭발하죠. 이건 악순환을 만듭니다. 야식을 먹고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쌓여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야식을 자주 먹으면 수면의 질이 20% 떨어지고 비만 위험이 25% 높아진다고 해요. 이명희 어르신도 밤마다 과자와 라면을 드셨어요. 밤에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하시며 한숨 쉬셨죠. 저는 야식을 따뜻한 레몬물로 바꾸고 23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보라고 했어요. 6주 뒤 어르신은 숙면을 취하고 체중 3kg이 줄었어요. 이제 밤에 속도 편하고 아침이 상쾌해요 라며 웃으셨어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나눌게요. 72세 박옥순 할머니는 야식으로 떡과 과일을 드셨어요. 조금만 먹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셨지만 혈당이 불안정하고 피로감이 심했어요. 저는 따뜻한 물에 레몬즙 한 숟갈을 타서 마셔보시라고 했죠. 레몬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2개월 뒤 할머니는 체중 2kg이 줄고 이제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손주들하고 공기놀이도 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야식을 끊고 23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열쇠예요.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계단 오르기 같은 전신 운동과 야식 끊기는 뱃살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하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집 근처 계단을 5분만 올라보세요. 그리고 밤에 배고프시면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2주 뒤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어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1시간 동안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을 함께 걸어봤어요. 뱃살을 줄이고 피부를 맑게 하며 하루를 활력으로 채우는 비결들을 나눴죠.
저는 50년간 1만 명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체중 감량은 굶거나 몸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여러분의 몸은 배고픔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올바른 영양과 작은 움직임을 통해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비결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여러분도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침 식사는 건강한 하루의 첫걸음입니다. 계란 2개, 토마토 반 개, 찐 단호박 1-4조각 또는 그릭 요거트와 두유로 간단히 시작하세요. 이 식품들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피부와 눈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여기에 하루 5분 레그 레이즈나 크런치 같은 코어 운동을 더해보세요. 계단 오르기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움직이면 칼로리 소모가 더 커지죠. 그리고 밤엔 야식을 피하고 따뜻한 레몬물 한 잔과 23시 전 취침으로 몸을 쉬게 해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뱃살을 줄이고 허리 통증을 덜며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제 환자 68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여정의 힘을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계란, 토마토, 단호박을 먹고 5분 코어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3개월 뒤 허리둘레가 5cm 줄었고 피부는 빛이 났으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놀 만큼 힘이 생겼어요. 선생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며 웃으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 부엌과 거실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계란 하나, 토마토 반 개, 그리고 미소를 준비해보세요. 하루 5분 코어 운동과 계단 오르기를 더하고 밤엔 레몬물로 마무리하세요.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허리가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아침마다 새로운 활력이 찾아올 거예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